헤드라인 제주에 보면 6회 섬관광정책 ITOP 포럼 국제정책 세미나 개최, 그리고 또 여기는 뭐 서울신문에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섬관광정책 포럼, 이렇게 이게 11월 달에 신문입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ITOP가 개최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안녕하십니까, 한국알랜드입니다. 방금 ITOP 헤드라인 뉴스에 있는 내용이 뭐 크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제주도의 미래를 이제 좀 우리 제주도 내에서, 뭐 한국 내에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외국에서 보는 제주도, 그리고 세계의 제주도,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를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어떤가, 제주도가 왜 좋은지 그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뭐 아까 우리 ITOP라고, 그 ITOP가 뭐 다른 게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 뭐 제가 영어 발음 좀 시원찮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인터 아일랜드 투어리즘, 그 이제 T는 투어리즘 여행, 투어리즘 폴리시 프롬 해가지고 관광정책 협의회입니다. 그 섬이 아시아부터 태평양, 여기서까지는 쭉 태평양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태평양의 유명한 관광지 섬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이 위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크는 섬이고, 요거는 이 스리랑카에 있는 요 남부주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푸켓이고, 여기가 그 여러분 잘 여행 가시는 푸켓이죠. 여기가 페낭이죠. 여기는 말레이시아 페낭. 그 다음에 여기가 발리죠.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 여기가 필리핀의 세부잖아요. 세부.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오키나와가 일본의 오키나와. 여기가 하이난도죠. 하이난. 뭐 중국의 뭐 하와이라는 하이난. 여기가 대한민국의 자랑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여기가 태평양에 있는 그 하와이죠. 하와이인데, 이 제가 왜 지도를 한번 그려서 뭐 못 그린 지도라도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섬들이 여기 ITOP의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계적인 관광지들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시아의 태평양일 관광지입니다. 태평양. 물론 여기 뭐 괌도 있고 뭐 사이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는 미국령인데 실제로 뭐 미국에서 관리를 별로 잘 안 하죠. 뭐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놔두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각 국가에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섬들이에요. 그래서 다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관광지라는 건 공통점이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제주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주도 미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을 하더라도 이 제주도가요, 제가 늘 그 강의를 하면은 이 광역권 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요, 광역권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독립된 경제권이죠. 사전에 그냥 찾아보면 우리가 광역도시라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토탈 독립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전부 다 다른 데는 전부 다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관광과 휴양만 하면은 실제로 머물러 가는 장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와 관광과 휴양을, 거주를 목적으로
하려면 독립된 토탈 경제권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말 공기도 좋고 정말 살기 좋고 정말 관광으로서 휴양으로서도 어떤 내가 정말 이렇게 힐링할 수도 있고 거주도 하고 싶고 이러려면 독립된 경제권력으로 가야 되는데 독립된 경제권력은 뭐냐면 어디냐면요 제주도, 하이난도, 제주도, 하와이. 오키나와는 조금 독립된 경제권에서도 제주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여기 가면은 나하시라고 있어요. 여기 가면은 고시만 조금 발전돼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보면은 제주도보다 많이 낙후돼 있죠. 물론 그 여기도 사실 뭐 대학교도 있고 독립된 경제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난, 제주도, 하와이보다는 적죠. 그리고 나머지 페낭, 발리, 푸켓, 세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뭐냐면 관광과 휴양만이 목적이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제주도를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행을 이래 해보시면 여러분 다 해외여행을 다 해보셨겠지만은 여행을 해보시면 실제로 대한민국 우리 제주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상승돼 있다라고 사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주택하고 아파트는 뭐 최근에 제주도에 많이 상승 전국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제주도 왜 다 하락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작년에 상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영어 교육 도시라는 그 주변에 산재대인 주택과 아파트, 타운하우스 가격들이 상승됐고 제주 시내는 보면 또 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땅을 우리가 예를 보면은 왜 제주도 땅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물으면요. 매수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제 이 업계에,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광과 휴양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토탈 독립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거주와 휴양과 관광을 다 같이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토지들이 수청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유튜브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방송이 돼 있어가지고 땅을 무조건 이 땅 뭐 기획부동산처럼 그런데 무조건 땅을 안 사잖아요. 매입 안 하잖아요. 이제는 밝은 세상이라는 거죠. 밝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되는 땅, 위치, 목적 딱 정해놓고 하신단 말입니다. 거주, 휴양, 관광, 예? 거주, 휴양, 관광 딱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생생한 정보를 팩트에 맞춰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주와 휴양 관광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은 적은 거예요. 제주도 그렇다고 건축법, 농지법 다 전국이 다 강화되어 있는데 무작정 뭐 집 지으세요, 건축하세요. 여기 뭐 땅 그냥 막 길래 가지고 그냥 막 상수도 관계없이 지하수 파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제약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그 매물에 있어가지고 땅에 있어가지고 내가 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도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막 비싸게 뭐 바가지 쓰고 이런 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합리적인 가격, 객관적인 가격. 물론 뭐 아직도 뭐 지인이나 기획부동산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매입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인사무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항상 제가 유튜브 강의도 많이 고르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 제주도가 왜 그런지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아름다운 섬들, 관광이고 휴양이 목적인데 토탈 경제권역에서는
거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주도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70만 명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요, 70만 명 인구가요, 10한 2, 3년 만에 10만 명이 증가돼 버렸는데, 원래 제주도에서는 예상을 옛날에 2016, 15년 전에, 16년 전에 인구가 7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2029년도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간접시설, 사회시설, 그 다음에 모든 그 사회 그 간접 인프라를 이런 걸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 급선해가지고 빨리 지금 인프라를 더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 홈페이지,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고시 자료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원래 2029년도에 70만 명 넘어갈 것이다 생각했는 거예요, 제주도는. 그런데 벌써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제주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제주도 도시계획 입안되는 거 2030년 계획, 2040년 계획 이렇게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렇게 입안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그저 확정고시 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 인구 100만씩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구 100만씩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왜 제주도 다른 데보다 더 좋으냐면, 여기 하이난 같은 데는 물론 면적은 제주도보다 한 18배인가 19배인가 크더라고요. 면적이 뭐 되게 큽니다. 이 정도 큰데 여기는 인구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여기요, 하와이 150만 명. 하와이 섬 크지만은 실제로 여기 섬이 있습니까? 잔잔하게 한 130개가 넘어요. 이 섬이 130개 넘습니다. 여기에 인구 150만 명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호놀룰루 아시잖아요. 와이키키 해변인데 호놀룰루 하와이 여기에 오하우 섬이라는데 그거 다 대부분이 다 있죠. 오하우 섬이라는데 다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공업, 조선 이런 어떤 관광지도 있지만은 이 공장들이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도 여기 많아요. 그리고 오키나와 어디가 버린다고? 오케이. 자, 오키나와 여기도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여기 나하시라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버렸어요. 여기도 실제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0년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 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급속도로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막 30만 명, 40만 명이 이렇게 넘은. 왜냐하면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도 토탈 경제권. 그러니 제가 토탈 경제권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데는 푸켓, 페낭, 세부, 발리 이런 데는 휴양과 관광 위주로 많이 물론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감히 토탈 독립된 경제권력, 광역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하면 제주도의 미래는요, 인구는 계속 증가됩니다. 아니, 그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 그 입도해서 거기서 거주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지 못하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청은 자꾸 많아지고,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 제주 입도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 설명을 쭉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저도 저도 유튜브를 잘 방송을 하는 건 아닌데 보면 도움되는 유튜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 제주도가 전 세계에서 이 제주도가 선두주자가 되는 게 뭐냐면은 토탈 독립된 경제 권역이면서도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제 권역이면서도요, 뭐냐면은 청정 지역을
가겠다라고 선포했고, 다 선포했지. 다 청정지역인데. 광역권 중에서 이 하이난, 하와이, 제주도, 이 뭐 오키나와까지 칩시다. 광역권 중에서요, 청정지역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게 이 선포만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현실에 어떠냐면은 일단 뭐냐면은 공해가 없게 하겠다. 미세먼지를 없게 하겠다. 뭐 첫째가 뭐냐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매연, 탄소 제로에 될 수가 없죠. 뭐 자동차 매연을 없애겠다. 2030년도까지 제주도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얘기했죠. 물론 그게 딱 2030년 요 시작해가지고 2030년 되면 싹 다 전기차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는 계획.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세먼지와 공해에 가장 오염된 그 1순위가 이 공장과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섬은 토탈 경제권, 독립된 경제권력은 제주도밖에 없다. 하이난은 안 됩니다. 1000만 명이고 여기는 산업도시예요. 남쪽에 이렇게 하와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섬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큰 섬이죠.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와이 우리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여기 하와이에서 오하우 섬 빼고는 나머지는 여기 다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밀림이거든요. 밀림 정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도 지금 그 완전 청정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가 좋은 이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주도는 공해를 뽑는 공장을 못 짓게 만들어놨죠. 자동차마저도 지금 2030년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그 전기차로 다 교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좋은데 토탈 경제권, 또 강조하면 토탈 경제권, 독립된 경제권력, 광역권에서는 하이난드하고 제주도하고 하와이하고 오키나와 있으면은 유일하게 먼저 이렇게 거주하기가 정말 좋고 세계적인 유네스코 상관왕이고, 그죠? 이런 지역은 제주도가 선두주자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주도 땅값이 왜 올랐니, 뭐 비싸니 싸니, 인구가 뭐 늘어난 거 이거 있습니까? 뭐 카드락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이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가 제2공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2공항이 지금 계속 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딱 걸려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첫째, 맹꽁이 서식지. 두 번째, 그 구사 쪽에 공항 옆에 철새 도래지. 그 다음에 숨골, 그 동굴이 붕괴돼가지고 왜 지하수가 있는 숨골. 그 다음에 남방돌고래 서식지. 뭐 요런 네 가지거든요, 크게. 근데 뭐 세 가지는 해결되죠. 맹꽁이 서식지는 옆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옮기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남방돌고래는 실제로 대전 앞바다에 많지 성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철새 도래지는 하도리 부자 쪽으로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제 됐고, 중요한 건 숨골이죠. 이게 물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지하수가 비가 오면은 필터링이 되잖아요. 안반을 통해 가지고 이 필터링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제주도 산바수가 최고 좋다고 하는데, 그 필터링 되는 부분을 이제 혹시 공항에 들어서서 이 오염돼 가지고 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싶어서 그게 걱정인데, 그거는 뭐 지켜봅시다. 지중해 여기 크레타 서민이 산토리니 서민이 다 있어도 우리가 이 공항이 되면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또 어쩌겠습니까? 아니 제주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잠깐 반대만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대책 없이 찬성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저께 보니까 국토부에서 제주도 2공항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 라고 하는데, 또 환경단체 의견 또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안을 가지고 2공항을 추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주공항이요, 국제공항이 부산 김해공항하고 제주공항하고 두 개가 면적이 다 비슷해요. 한 1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 김해공항은 2천만 명 정도 잡으면 돼요. 면적은 비슷한데 얼마나 공항이 폭주겠어요. 3분 간격 비행기가 이륙 착륙합니다. 그거 확장을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든지 이 공항이 만들어지든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어느 사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데들도 전 세계에 뭐 어떤 섬들이 있더라도 제주도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발 빠르게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는요 이 자연훼손 농지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건축이라든지 개발은 많이 갈수록 제약이 될 거예요. 상위법인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데 우리는 지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보면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만들어 놓은 그걸 또 위반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중산간도 조금 완화시켜 놨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는 지금 많이 제한을 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제주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시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아시아에서는 최고 제일 좋다. 토탈 경제권, 광역권, 그러면서 거주도 되고 휴양도 되고 관광도 되고, 이런 곳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대 지역에 있는 모든 섬을 다 설명을 해도 이만한 곳이 없다. 결국에 다 알게 됩니다. 관광객들도 알게 되고, 우리 국내에서 발 빠르신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빨리 이런 내용 느끼고 있거든요. 체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 세컨하우스 일단 하나 만들어 놓자 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다. 자, 하여튼 한국 아일랜드와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요 항상 현실적인 가격으로 바가지 서식도 안 되고, 그렇다면 무조건 사게 그런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목적에 맞으면 된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아일랜드였습니다.